첫 번째는 일단 저희 교재에서도 그렇고 사실 지금 교육과정에서 그렇게 중점 있게 다루진 않는데 저는 유리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유리함수에 대한 이해도 조금 잘 수월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첫 번째 유리식부터 설명을 하고 유리식이라고 하면 애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분수식만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래 유리식이라는 건 이 안에 다항식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고 다항식은 애들도 알다시피 A의 X제곱 플러스 B의 X의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좀 펼쳐지는 게 다항식이고 이거 관련해서 고등상 앞부분에서 나머지 정리라든가 인수분해 다항식의 곱셈 이런 부분까지 이제 좀 니네가 배웠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밑에 분수식으로 넘어가서 분수식은 뭐 이제 예를 들어 이런 모양으로 진행이 되고 간단한 모양만 몇 개 이렇게 해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일단 고등과정에서는 역시 이제 분모가 1차인 것까지만 대부분 다루게 될 거고 분모에 2차가 들어온 경우는 뭔가 약분이 된다든가 아니면 저걸 역수 취한다든가 하는 식의 어떤 그런 쪽으로 문제풀이가 진행되고 절대로 분모가 1차인 거 이상으로 분수식을 다루진 않는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렇게 나오면 조금 역발상을 조금 시도하라고 좀 여기서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유리식에서 저는 크게 딱 두 가지 정도만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가비엘이고 여기서부터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비엘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과정, 그러니까 한 2학년 정도 과정 할 때부터 설명을 하고 이거는 뭐 대단한 이름이 아니고 지금은 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더할 가짜의 비율이라는 뜻을 써서 더한 비율의 이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분수 뭐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2분의 1하고 똑같은 걸 얘기해봐라 이러면 4분의 2, 6분의 3 정도가 애드립에서 나오는데 그럼 이걸 각각 분모끼리 분자끼리 더한 2 더하기 4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도 지금 계산해보면 12분의 6이라서 이거 역시도 그대로 같은 비율을 따른다 이걸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그래도 일반화시키면 A분의 B 더하기 C분의 D 2분의 F는 이제 A 더하기 C 더하기 2분의 B 더하기 D 더하기 F인데 여기서 조금 제가 앞에서 분수 얘기하면서 조금 빼먹었는데 분수식 하면 저는 조금 세 가지 정도를 좀 깊게 떠올리라고 해주는데 이게 유리함수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조금 그 장치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저는 첫 번째가 분수는 기본적으로 분자를 분모로 나눈 어떤 그런 모양인 거를 좀 애들이 이게 가끔 그러니까 되게 초등학교 내용이라서 애들이 그렇게 생각 못하는 경우가 꽤 많았고 두 번째로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분모가 절대로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조금 일단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 자체로 설명이 가능한데 0이라는 숫자로 나누는 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제일 많이 신경 쓰도록 조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조금 이거는 유리식 할 때 조금 많이 필요한데 분수라는 게 특징이 분자 분모의 같은 수를 분자 분모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똑같다 이거를 조금 얘를 가지고 유리함수 혹은 유리식을 좀 많이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 세 개는 좀 그래도 분수에 대해서 애들이 다 알고 있는 건데 가끔 좀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초등과정인 내용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충실하지 못하거나 혹은 까먹은 경우가 있어서 이거 한 번 정도는 더 짚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을 시작을 하면 당연히 여긴 분수기 때문에 A도 0이 아니고 C도 0이 아니고 E도 0이 아니어야 될 텐데 여기서 더했을 때 0이 나오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2랑 마이너스 3, 1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얘네는 각각 분수지만 이건 0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0이 아니게 되면 이 위에 보여드린 대로 가비엘이는 그대로 성립을 하고 단 이게 0이 되게 돼버리면 얘가 지금 분수가 아니게 된 모양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비엘이가 성립하지 않고 대부분 이거 지금 제가 쓴 식 그대로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 A는 마이너스 C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식을 써서 넣게 되면 아예 이거 하나의 값이 나오게끔 대부분 문제가 세팅이 돼 있어서 저는 이것까지는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비엘이는 뭐 이 뒤에 활용이나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좀 더 많긴 한데 그건 조금 투머치한 것 같아서 가비엘이는 이 정도 하고 두 번째 부분 분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는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얘는 이항분리라고도 하고
얘는 나중에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에 배우는 수원, 그러니까 대수 과정에 들어가서 시그마 쪽에서 많이 연결될 가능성이 많아서 여기서부터 좀 확실히 잡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 부분분수라는 거의 정의는 그냥 이렇게 한 덩이인 분수를 어떤 두 덩이로 찢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두 개의 항으로 분리를 한다 해서 이항 분리, 혹은 아니면 그냥 부분적인 분수로서 이해를 한다 하나의 분수를, 이렇게도 설명하면서 이항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조금 뭐 대단한 증명이나 대단한 과정은 아닌데,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얘는 C 곱하기 AB분의 1 이렇게 두고, 지금 여기 써있는 AB분의 1을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1, 그 다음에 부가되고 찍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렇게만 쓰면 애들이 되게 힘들어하는데, 얘를 뭐 당연히 이 증명은 너무 쉬운 증명이라 얘를 통분해서 다시 만들어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고 다시 원래대로는 금방 돌아가줘서 이 증명은 그렇게 딥하게는 하지 않고, 근데 이제 이 공식을 이제 이렇게만 딱딱하게 두고 보면 애들이 실전에서 그걸 잘 못 보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여기서 저는 잠깐 한 번 더 이제 소개를 해주는 게,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B를 A 더하기 C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니까 즉 여기 두 개 곱해진 게, 뭐 예를 들어 여기가 X고 여기가 X 플러스 3인데 여기가 3인 경우, 이런 경우를 좀 가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공식이 다시 올라오게 되면 B가 지금 A 플러스 C로 바뀌었기 때문에 C분의 1에다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바뀌는데, 앞에 제가 C를 지금 빼놨기 때문에 이런 식이 완성되고,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면서 깔끔하게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나오고, 대부분 문제가 요꼴로 조금 이렇게 빠져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해주는 게, 여기서 보다시피 분자에 있는 수가 분모의 차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바로 분모 두 개로 이렇게 찢어낼 수 있다, 이것까지 조금 그래도 인지를 시켜줘서, 애들이 만약에 이거를 그냥 통으로 외우게 하고 그냥 쓰게 하면 조금 접근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그걸 또 다시 이걸로 풀고 3분의 1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바로 좀 찢어낼 수 있게끔 여기서 연습을 좀 충분히 시키고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그래도 좀 예시를 몇 개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건 사실 대부분 유리식 고등하과정보다는 이제 대소과정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예시들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애들 정도는 충분히 좀 접근할 수 있고 이런 건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는 문제들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문제들이면 방금 이제 얘기한 것처럼 분모의 차가 분자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로 찢을 수 있고, 얘 역시도 2분의 1에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찢을 수 있고, 여기도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찢을 수 있고, 이렇게 계속 가서 98분의 1 마이너스 99분의 1, 그 다음에 99분의 1 마이너스 100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소거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쓰다 보면 당연히 다 지워진 게 설계가 돼 있고, 근데 이제 뭐 가끔 이제 앞에서는 잘 지워나가는데 뒤에서는 뭐 어디까지 지워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좀 생각 못하는 애들도 꽤 있어. 특히 중학과정 할 때 이 문제, 이런 문제가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생각 못하는 애들이 있어서, 저는 소거형 문제는 반드시 앞에 한 개가 남았고 지금 다 죽었으면 뒤에도 한 개가 남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라고 얘기를 해준다. 그래서 뭐 이게 처음에는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이걸 좀 세로로, 그러니까 얘네 둘에다가 2분의 1, 3분의 1부터 세로로 이렇게 해주면 그것부터는 또 이해가 괜찮아서, 이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마지막 100분의 1만 남아서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나서는 그냥 이제 가로로 써서 맨 앞에 하나 남았으면 맨 뒤에도 하나 남는다, 이런 식으로 조금 부분 분석을 접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얘기할 때 하나 더 두 번째 예시가 이제 1 3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지금 분모의 차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까 지금 두 얘네들의 차이를 앞에 충분히 좀 빼내줘야 되고, 따라서 얘를 정리하게 되면 2분의 1에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 역시도 똑같이 2분의 1에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미리 여기서 제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미리 여기서 모든 항이 지금 2분의 1을 다 갖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수분해 논리로 2분의 1을 아예 끄집어내고 여기서부터 조금 써주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지금 남는 게 이거 그대로
17분의 1 마이너스 99분의 1 그다음 플러스 98분의 1 마이너스 100분의 1 여기까지 하고 닫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조금만 더 해보면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까지 숨어 있는데 그럼 얘도 지워나가 보면 여기부터 지워지게 되고 여기랑 지워지고 이 뒤에 나오는 게 4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은 또 남고 여기가 이렇게 그냥 날아가는데 앞에 첫 번째, 세 번째가 남았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맨 뒤에도 첫 번째, 세 번째만 남고 다 날아간다 요거까지 하고 정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저는 일단 부분 분수는 하고 넘어가고 이게 이제 여기 지금 두 덩이였는데 이거 3개짜리도 하긴 하는데 수업 때는 3개짜리 논리가 사실 대단하게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예를 들어 그냥 짧게 하면 K에 K 플러스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그냥 애초에 K분의 1을 끄집어낸 채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 지금 보시면 얘네 둘이 이제 부분분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분분수로 찢어놓고 얘를 다시 전개해서 넣고 다시 가면서 또 부분분수 그냥 부분분수를 여러 번 하는 논리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세미나에서는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새로운 논리는 아니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여러 번 반복하는 거여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리식은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만한 게 저는 되게 좋아하는 얘기라서 저희 아마 책 교재 있으시면 중단원 형식 문제 163페이지인데 이거 1번 문제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제라서 이거 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식,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요 식의 값을 구하라는 건데 ABC가 1일 때 요 식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고 이 문제는 2-1 원리해설도 들어있어서 중학교 애들 할 때도 충분히 좀 많이 얘기를 해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문제의 원래 풀이는 단 하나밖에 없고 초등 과정이 무조건 반드시 주어진 조건이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 지금 AB는 지금 C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 역시도 이걸 이항을 열심히 시켜보면 BC분의 1 그 다음 1은 그대로 냅둔 채로 이렇게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식을 좀 다시 써보면 위에 A도 BC분의 1 그 다음에 C분의 1 BC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일단 여기서 또 번분수 얘기를 조금 같이 하는데 이렇게 번분수 돼 있으면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대부분 통분을 통해서 뭐 안에 있는 거 2개 곱하면 분모, 밖에 있는 거 2개 곱하면 분자 이러는데 저는 고등과정에서 번분수가 되게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도 꽤 많아서 그러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따라서 번분수라는 게 분모나 분자의 어느 하나의 분수가 있으면 무조건 번분수라고 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모든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를 위아래 곱해주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다시피 C랑 BC이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인 BC를 윗변이다.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해주면 조금 계산이 빠른데 그럼 위에가 지금 아마 1이고 여기가 B, 여기가 1, 여기가 BC 이렇게 나오게 돼서 얘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풀게 되면 얘랑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이제 쟤까지만 분모를 이런 방향으로 조금 맞춰주게 되면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해 보이고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정리가 쉬워서 얘는 이제 CA를 저기서 보시다시피 B분의 1로 바꾸고 나머지는 어차피 C랑 B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서 A를 없애는 방향으로 여기까지만 진행하고 다시 여기서 똑같이 위아래에다가 B를 곱해주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1 더하기 BC 더하기 B분의 BC 이렇게 돼서 지금 이 3개 다 더하게 되면 1 나오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1 원리해설에서도 좀 아이들이 되게 이렇게만 풀어주면 되게 복잡해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수학을 장기적으로 잘하려면 어느 정도 직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애들한테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저는 어쨌든 이 풀이 과정으로 이 문제의 답이 1이 나오는 걸 증명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다시 얘기를 하면 지금 답이 몇 개냐 하면 1이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중학생들도
그럼 여기서 A, B, C가 1이 곱해서 1이 되는 건 몇 개니 하면 한 개니 엄청 많니 하면 무조건 엄청 많다고 다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다시 A, B, C가 엄청 많은데 그 A, B, C를 다 집어넣어도 답이 뭐가 나온다는 뜻이냐? 그럼 1이 나온다라고 거기까지 대답을 해요. 그럼 앞으로 이제 여기서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어떤 공부할 때는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풀이의 방향을 찾아가는 게 좋긴 한데 시험 때나 이런 문제를 만나면 그냥 여기서 A, B, C 곱해서 1되는 가장 간단한 숫자가 뭐냐 이렇게 1, 1, 1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럼 이걸 그대로 집어넣어 봤을 때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라서 그대로 1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풀이는 이제 제가 수업 때 하거나 니네가 직접 숙제할 때 오고 공부할 때는 하되 저런 식으로 문제가 좀 결국 이거는 좀 항등식의 논리로서 펼칠 수 있기 때문에 A, B, C가 곱해서 1이 되는 건 정말 많은데 지금 이 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값은 하나가 된다는 뜻이라서 그냥 저는 A, B, C가 그러니까 곱해서 1 되는 숫자를 니네가 넣어서 진행하면 된다. 그래서 원리 해설에서 이 문제가 한 두세 문제 정도 있어서 알려주니까 조금 그래도 금방금방 풀고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조심해야 될 건 그냥 스킬 너무 이제 이런 걸 알려주게 되면 너무 어린 친구들은 너무 이런 거에만 좀 몰두한 친구도 있어서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알고 조금 그거에 대한 깊은 공부가 되고 나서 이런 스킬적인 부분을 저는 얘기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유리식은 조금 이 문제까지 하면 제가 정리가 될 것 같고 유리함수는 첫 번째로 시작을 하는데 당연히 유리함수라는 의미 자체는 수학적으로는 안에 다항함수도 들어있긴 한데 여기서 따지는 건 엄연히 이제 분수함수만을 따지겠다고 일단 먼저 얘기를 하고 그럼 아까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얘기한 대로 분수에서 조심해야 될 게 몇 가지인데 특히 여기서는 이제 분모가 0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 여기서 좀 출발을 하고 첫 번째 기본 모양을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이렇게 좀 그러니까 함수를 배울 때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 뭔지 배우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한 모양을 배우고 그 다음 그 함수들이 뜻하는 바가 뭔지 뭐 이렇게 배워나가는 거죠. 모든 함수들이. 그래서 기본 모양부터 보여주고 나면 이제 조금 그래도 기억이 나는 친구들은 대답을 해주는데 1-1 마지막에 배웠던 그러니까 고등하 기준으로 되게 예전에 배웠을 텐데 이게 반비례 그래프의 그 식하고 동일하고 성격까지도 좀 동일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반비례 그래프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얘가 조금 모양을 결정한다. 이 분수가 모양을 결정한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당연히 옛날에 했겠지만 뭐 다 알겠지만 K가 0보다 클 때는 요렇게 1, 3, 4분면에 그려지고 K가 0보다 작을 때는 2, 4, 4분면에 그려지면서 여기서는 감소함수, 여기서는 증가함수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K가 절대값이 클수록 이 축에서 멀어지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도형이 잡히는 거 이런 것까지 조금 그래도 다 배우고 넘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마인드만 좀 시켜주고 여기서 조금 더 저는 모든 과정에서 더 중요한 내용은 여기에 지금 x에 0이 들어갈 수 있냐 없냐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다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x에 0이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는 y도 0이 될 수 있냐 없냐 그러면 잠깐 고민하다가 이거 다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따라서 이 함수는 x에 내가 0을 넣을 수도 없고 y도 0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x축 y축하고 만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거를 조금 보여주는 편입니다. 따라서 x축 y축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당연히 안 만나게 그려진 것 같은데 조금만 정확히 그리면 이렇게 안 닿아야 되고 따라서 이 x축 y축에 닿는 어떤 몇 컴마 0 혹은 0 컴마 몇이라는 좌표를 읽을 수 없는 그래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얘네들은 아예 안 닿기 때문에 점근선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수학에서 무한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첫 시작이 여기인데 무한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조금 어그러지는 게 좀 이게 불명확해지는 개념들이 되게 많아서 그러니까 계속 가까워지긴 하는데 절대 닿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그 상태로 받아들이라고 하고 이거를 좀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뭐 극한까지도 따지고 들어가야 돼서 거기까지 가진 않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따라서 여기서 점근선이 발생하고 어쨌든 고등하에서는 함수를 배우고 여기까지 넘어오기 때문에 정의역 치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x 빼고 전부 다 들어갈 수 있고 y도 0 빼고 전부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의역 역시도 똑같이 x는 0을 제외한 모든 실수 그 다음에 치역도 똑같이 y는 0을 제외한 모든 실수 이렇게 앞으로 그러면 전부 다 지금 이 점근선 하나만 구해놓고 나머지를 전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점근선에 조금 많이 집중하라고 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유리함수는 전부 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고 여기서 끝내서 이걸 좀 제일 많이 여기서 설명하고 넘어가고 조금 더 하면 지금 이 점근선이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분모가 절대로 0이 될 수 없게 세팅하는 그러니까 그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저는 일단 절대로 나오면 안 되는 숫자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분수 자체가 0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분수가 0이 나왔을 때 y값을 저는 점근선으로 잡으라고 얘기를 해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까지 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 평행이동을 얘기를 하면, 평행이동의 논리는 애들이 다 배웠으니까 x방향으로 x-알파, y 대신에 y-알파, 그러니까 x축의 방향으로 알파, y축의 방향으로 베타만큼 진행하면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건 다들 알고 있고, 애들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얘는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하면, 애들도 봤다시피 지금 x방향으로 이만큼, y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해서 원래 그려졌던 점근선이 지금 저기서 x는 0이고 y는 0이었는데, 여기 들어가는 x랑 y 역시도 같이 움직여줘야 돼서 이게 x-알파로 바뀌고 여기도 y-베타로 바뀌어서, 그럼 여기 있는 점근선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x는 알파, y는 베타, 여기까지도 일단은 먼저 보여주고 나서, 그럼 지금 이 알파 베타가 어떻게 나온 건지 보자 했을 때 똑같이 아까처럼 분모가 0이 나오게 되는 x값이 여기 그대로 오고, 그 다음 다시 여기가 이 분수가 0이 나오게 될 때의 y값은 당연히 베타이기 때문에 이 값 역시 나올 수 없다. 따라서 점근선으로 조금 이걸 잡을 수 있다. 여기까지 좀 설명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똑같이 정의역치하고 같은 논리로 다룰 수 있고, 근데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 대부분 애들이 이걸 배우고 나면 무조건 유리함수든 뭐든 식에다가 다 x 대신 이거 집어넣고 y 대신 이거 집어넣기 바쁜데, 이 평행이동만 가지고 따라서 점근선의 이동으로 그냥 평행이동을 해석하는 것까지도 좀 많이 얘기해주고, 예시를 한두 개만 해보면, 여기 방향으로 x 방향으로 이만큼, y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갔다고 하면, 원래 같으면 애들이 열심히 x 자리에다가 x-2 집어넣어서 x-2에다가 -2 이렇게 해서 다시 또 계산하면 x-3에 2에 마이너스 여기까지 되는데, 저는 이것도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서 항상 유리함수 보게 되면 점근선 잡으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x는 1, y는 3 이렇게 나오고, 그럼 여기 이만큼 이동하면 얘 역시도 그만큼 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x는 어디로 가겠냐 그러면 그냥 여기 보지 말고 대답하라고 했을 때 x는 3으로 가고 y는 2로 간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보면 그대로 x는 3, y는 2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거 10 집어넣고 하지 말고 꼭 점근선의 이동으로 평행이동을 좀 해석하라고 많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이동까지 하고 나면 이제 세 번째가 거의 마지막인데, 이 모양에서는 이 모양이 거의 제일 흔한 모양이고 여기서 제일 문제식을 많이 해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 분수가 0이 될 때 이 y값을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y 평행이동을 알기가 좀 어렵고 처음 배울 때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아까 맨 처음 기본 모양에서 k, 그러니까 이 분자, 상수항의 분자를 알기가 어려워서 얘 모양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평행이동했을 때 누구랑 겹치냐 마냐 이런 식으로 많이 문제가 나오는데, 그걸 구하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 첫 번째 접근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분수라는 것 자체가 분자를 분모로 나눈 그런 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접근을 좀 해줘서 이제 위에 나머지 옆에 몫이 나오게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분의 4라는 식은 몫이, 그러니까 4를 3으로 나눈 거고, 이렇게 되면 몫이 1의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1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나타내듯이 여기에 몫이 오면 되고 여기에 나머지가 오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거 역시도 그렇게 접근은 하고, 그럼 이 식을 다시 또 풀어봤을 때 여기 당연히 a분의 c 이렇게 몫이 들어가야 될 거고, cx 플러스 a분의 bc 이렇게 나오면서 나머지는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d-a분의 bc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따라서 얘는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ax 플러스 b분의 나머지가 분자로 올라오라고 했으니까 이걸 그대로 위에다 써주고, 이 옆에 몫인 아까 a분의 c가 그렇게 들어오면 되는데, 당연히 이걸 외우라고 하면 조금 저도 못 외울 것 같고 좀 많이 피곤할 것 같아서 저는 이것도 이제 맨 처음에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게 0 될 때 그리고 뭐 지금 그런 걸 따지는데
얘가 0 될 때 똑같이 결국 중요한 건 점근선이고 따라서 얘를 구하고 있을 게 아니고 그냥 바로 처음부터 점근선을 잡으라고 하는데 이 점근선은 바꾸지 않듯이 그냥 x 밑에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값 따라서 지금 치면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이 a분의 c가 몫으로 계속 이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가 예를 들어 4x 플러스 1이고 밑에가 2x 플러스 1이면 이게 나머지를 다항식이 나왔을 때는 똑바로 배운 친구들은 이게 몫이 2라는 건 다 알고 그 계산이 이렇게 2분의 4라는 건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나와도 그냥 y의 적분은 a분의 c 이렇게 얘분의 얘다 계수끼리 비교다 이렇게 해서 저는 정리를 하게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뭐 몇 가지 문제나 혹은 제 예제를 통해서 보여주곤 하는데 조금 더 나아가면 이 설명은 조금 많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점근선의 설명에 대한 건 뭐 많이들 있는데 아까 제가 하나 얘기한 저 K 그러니까 이 모양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어서 결국 이 모양이 아까 무슨 머지였냐면 대부분 나머지라고 대답을 하고 그럼 따라서 지금 내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니네가 알고 있는 기술이 있다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머지 정리가 대부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는 나머지 정리로 좀 해결을 하는데 굳이 이제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식이 있을 때 맨 처음에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점근선이고 따라서 x는 여기가 언제 0이 되냐 하면 마이너스 2 그다음 y는 4를 2로 나누면 몇이겠냐 했을 때 2까지 나오는데 그럼 얘 나머지는 몇이냐 하게 되면 얘를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2 값을 여기다가 대입하는 게 나머지 정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고 나면 나머지가 1인 걸 볼 수 있고 따라서 나머지가 1인 것까지 알고 나면 이걸로 식을 조금 역산해 나가라고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조금 더 진하게 정리를 하면 y는 2x 플러스 4에다가 나머지가 1이니까 분자가 1일 거고 그 다음 이 옆에 몫이 2다 요거까지 그냥 한 방에 정리할 수 있지 얘를 나눗셈하고 있으라고 저는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식이 제가 그냥 다 정수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유리수가 막 범벅이 되는 경우도 있고 미지수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서 요렇게 그냥 이것만 알게 되면 사실 이 식이 없어도 굳이 뭐 얼마나 문제는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설명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함수의 모양이나 어떤 평행 이동은 여기서 다루고 좀 역함수인데 어쨌든 여기도 역함수를 앞에서 배우고 들어오기 때문에 역함수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걸 가정을 하고 이제 역함수라는 건 어떻게 구하냐 했을 때 x랑 y의 자리를 바꿔서 식을 구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애들도 이 정도는 대답을 할 수 있고 그럼 이것도 뭐 이제 일반화 시켜서 기본 모양으로 치면 cx 플러스 d 이 상태로 그냥 바꿔보자라고 해서 이 y랑 x를 싹 다 바꿉니다. 그래서 x는 ay 플러스 b 그 다음에 cy 플러스 d 이렇게 나올 거고 다시 조금 이걸 양변에 좀 곱하고 싶지 않냐 이렇게 해서 axy 플러스 bx가 cy 플러스 d 이런 모양이 되고 여기서 다시 y끼리 모으고 y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함수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겨서 ax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얘도 이로 넘겨서 마이너스 bx 플러스 d 최종적으로 나오는 식이 y는 ax 마이너스 c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다시 여기까지 해놓고 이 과정이 하고 싶니 안 하고 싶니라고 하면 대부분 하기 싫다고 하고 그럼 결국 여기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 니네가 안 한 게 있다 이러면 이제 점근선도 잘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점근선 한번 다시 구해보자 이렇게 하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b 다시 y는 a분의 c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결국 다시 또 여기서 역함수 어떻게 구한다고 하면 y랑 x를 바꿔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바뀌는 역함수 식에서는 여기가 이제 y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x가 돼야 돼서 따라서 역함수가 이렇게 그러니까 역함수 식의 점근선이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역산을 해서 세팅을 했을 때 얘가 들어가서 0이 되게 하는 분모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ax-c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계수끼리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와야 되는데 이미 a가 있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bx가 나올 거고 마지막 여기 d는 따로 건드린 게 없어서 그냥 얘는 이렇게 놔두는데 여기까지 얘기해주고 앞으로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건 그냥 점근선을 뒤집으면 되는데 굳이 식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맨 처음에 원식에서 이 자리랑 이 자리에 자리랑 도만 바뀌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인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B랑 C 저 자리에 자리랑 도를 바꾸라고 조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역함수 과정을 할 때 역함수식은 니네가 웬만하면 구하는 게 아니고 역함수의 어떤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맞는데 가끔 역함수식을 구해야 될 때가 있으면 이렇게 하되 대부분 여기서도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역함수의 점근선만 조금 알게 되면 좀 이렇게 충분히 웬만한 문제들이 접근 가능하다 이 정도로 좀 정리는 하고 근데 여기서 저는 역함수랑 관련해서 역함수는 이 정도면 저는 설명을 다 했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간단하게 조금 이런 걸 역함수 취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도 어쨌든 점근선 구하는 건 계속 연습이 돼 있어야 돼서 여기까지 세팅을 해놓고 다시 여기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y는 x는 y분의 2 이렇게 나와서 다시 얘네들이 자리 바꾸면 y는 x분의 2가 나와서 원함수랑 역함수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냥 점근선의 논리로 봐도 여기에 점근선이 x는 0, y는 0이기 때문에 즉 여기서 지금 얘네들이 자리를 바꿔서 얘가 y, 얘가 x라는 이식을 취해도 원래 원함수랑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될 것 같냐라고 하면 역함수 단원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리고 반비례 그래프 하다 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대칭성을 조금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이 모양이 가장 기본적으로 맨 처음 중학교 때 배운 반비례 그래프인데 이 친구가 지금 보면 알다시피 함수에서 많이 있는 케이스는 아닌데 가운데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의 구조를 갖고 있고 두 번째로는 방금 y는 x에 대해서 대칭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게 역함수였는데 얘에 대해서 대칭시키고 보니까 원래대로 돌아왔다. 따라서 얘는 원함수랑 역함수가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럼 언제 얘를 지금 니네가 보다시피 저는 여기를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부르는데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에 있는 경우에는 전부 다 이 경우가 가능해서 예를 들어 뭐 한 점근선이 여기 있다고 치고 잠깐만요. 요렇게 그려지거나 요렇게 그려져도 얘 역시도 y는 x에 대고 대칭시켜보면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점근선의 교점이 전부 다 y는 x에 있는 경우 즉 점근선이 x는 a, y는 a처럼 얘네 둘이 동일하게 잡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점근선의 교점이 이 위에 있고 따라서 이때는 원함수랑 역함수가 동일하다까지 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칭성이 조금 유리함수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만 나오면 대칭성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일단 저는 y는 x 대칭에 대해서 선대칭은 이 정도만 하는데 굳이 조금 더 얘기해서 저는 원래는 이거를 더 뒤에 뭐 점대칭 함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배울 때 기함수 쪽에서 좀 많이 나눴었는데 조금 더 얘기하게 되면 이거는 조금 보너스 개념인데 점대칭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석 교재라든가 저희 프라임 교재 같은 경우에 점대칭을 좀 식으로 써놓은 경우가 많은데 그걸 조금 애들이 낯설어하는 경우가 있고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2b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건 점대칭을 뜻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이거 보자마자 그냥 이거 뭐니라고 하면 그냥 대부분 멀뚱멀뚱하게 있는데 간단한 점대칭 함수를 그냥 뭐 3차 함수긴 한데 점대칭 함수를 간단하게 그려놔 보면 3차 함수에 대해서는 아직 애들이 좀 힘들어하니까 그냥 fx라고 두고 여기를 그냥 지금 뭐 원점처럼 그려놨는데 제가 축이 아니고 여기를 a, b라고 놓겠다. 그럼 따라서 이 함수는 a, b에 대해서 점대칭이다라는 건 대부분 알고 점대칭의 논리라는 게 예를 들어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구조를 따왔을 때 즉 이만큼의 함수, 이만큼의 모양이 여기서도 똑같이 얘가 이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여기까지가 동일하다. 따라서 예를 들어 여기가 a고 이만큼을 내가 x로 따왔다면 여기 점이 어디냐 이러면 이제 여기 점을 a 플러스 x, fa 플러스 x 여기까지 대답할 수 있고 그럼 다시 이건 거꾸로 x만큼 간 걸 텐데 똑같이 가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어디냐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이제 a-x, fa-x 여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칭의 논리는 도형의 이동할 때 대부분 다루는데 중점과 수직의 논리로 대부분 다루고 거기서 더 중요한 게 중점의 논리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중점이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 두 점의 중점이 a, b가 나오면 되는데 그럼 얘 더하기 얘한 몇이냐 이러면 2a인 건 금방 대답을 하고 그거에 반으로 나누면 a 나오는 건 아는데 얘가 이제 b에 대한 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얘랑 얘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b가 나와야 된다. 즉 2분의 fa 플러스 x 플러스 fa-x가 b가 나와야 된다. 그냥 정확히 중점의 논리대로만 이해한 거고 여기서 양변에 2를 곱하는 순간 제가 처음 쓴 이 식이 나오는데
대부분 문제에서 이거만 나와 있고 여 사이사이가 숫자로 들어가 있어서 애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대부분 막 이 함수값을 집어넣으려고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건 좀 점대칭식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까지 얘기하면서 이제 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